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회기를 하루로 줄이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6시간여 만에 끝났고요. 이제는 표결만 남은 상태.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의 이 같은 추진 계획에 별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예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완성될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흐린 하늘 표정 못지않게 지방으로 향하는 길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충청권으로 향하는 노선 중에선 경부선이 가장 불편한데요. 부산 방향으로 경기권은 기흥동탄부터 남사까지 막히고요. 이후 충청권은 입장부터 천안휴게소 사이로 30km 가까이 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시각 중부선은 남이 방향 이동량이 최근 주말보다 훨씬 많습니다. 총 30km 이상 밀리는데요. 산곡분기점과 중부 2터널에서 각각 막히고요. 충청권 진입한 후에는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 사이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구간 불편하고요. 이후 당진 부근 통과하는 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한편 호남선 천안 방향 태인 부근 졸음쉼터 내에서는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용에 주의해 주시고 불씨 관리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들은 주로 경기권에서 정체입니다. 먼저 영동선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부터 양지터널 사이의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이후 강원권으로는 만종분기점부터 원주 나들목 사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 강일과 서종 사이 20km 구간 어렵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죠? 네, 다음 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방역도 자율과 책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역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게 지금 맞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답답함이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던 배경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판단도 작용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 총리는 해외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가 오미크론 정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해제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이후에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2020년 10월부터는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해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실외라고 해서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예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아하. 네, 이런 행사들은 아무래도 밀집도도 높고 또 큰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말이 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예. 또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층과 미접종자처럼 코로나19 고위험군도 그 마스크를 착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행사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헷갈리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외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바뀐 규정대로라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까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놀이공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간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됩니다. 또 지하철도 헷갈리는데 그 벽면과 천장이 있는 실내 지하철역 말고 그 야외에 역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 대상이 아닌 겁니다. 다만 지하철을 탑승을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율적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발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라는 풀이 선언은 아니다라면서 이 과태료를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하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2년 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반대했죠? 네, 어제 방침이 나오자 인수위는 시기상조라면서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이 지금인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어제 발표되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점부터 방역당국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인수위가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도 현재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근거가 뭐냐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스크 해제를 발표했다가 유행이 더 심해져서 다시 착용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몇 배 더 어려워지는데 이 새 정부의 부담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런 결정을 내놨는지 모르겠다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예,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그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확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예. 이 두 개 법안은 그동안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정확한 법안명입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올려서 오늘 처리하게 된 건데, 앞서서 본회의에 이미 올렸고요. 한 차례 필리버스터를 거친 상황입니다.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올린 겁니다. 예. 지난 27일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27일 자정에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한 안건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통과될 그 예정인 그 법안 내용이 그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하고도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어디까지 없앨 것이냐, 여기에 기준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민주당 안부터 중재안, 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초의 민주당 안은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6개를 다 없애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이었는데요. 그러다 두 번째로 그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잖아요. 여기 중재안에서는 6개의 수사권 중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는 남기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만 남기자고 한 건데요. 근데 또 이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밝힌 게 뭐냐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수사를 피하려고 정치인들이 짬짬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하고 공직자 범죄도 남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즉 6개 중에 4개를 남기자고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수정중재안을 통과시켰는데 기존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더해서 선거범죄까지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총 3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수정안은 여기서 좀 더 달라졌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항이 빠진 게 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에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수청 조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빠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영역이 확대되면서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지 또 수사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빠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없이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재안과 다른 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청 예외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계속 국민투표를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투표라는 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투표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비서실장의 제안은 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마지막 승부수 내지는 돌파구로 국민투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건 국민투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어요. 네,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난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투표 명부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하.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상으로는 그 국내 거주 주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5년까지 국회에 이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관위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 명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냐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그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교와 국방, 통일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 검수완박이 여기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그 국가 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투표법을 바꾸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민주당이 이걸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부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했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국민의힘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재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쟁점은 절차적 원칙이 훼손됐는지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가 무시됐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절차적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
마지막 카드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국민의힘 청구와는 달리 검찰의 청구는 자격 요건부터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가 입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 또 통과된 실제 법안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검찰도 아직 청구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청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국가기관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일단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으니 검사가 독자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헌법재판 당사자로 검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소식으로 가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선출됐는데 이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았죠. 네, 송영길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광역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 50%, 또 일반 선거인단 50%,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을 반반 섞어서 선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시장 경선은 100%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선을 했습니다. 결국 인지도와 당내 지지가 강한 송 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그 서울시장 경선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중에 가장 시끄러웠는데 그 전략공관위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가 번복되기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86 용태론하고 계파 갈등 논란도 일기도 했습니다. 네. 당 비대위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나오라고 해서 4파전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경선 흥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마를 고사했고요. 또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소속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간사이자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기도 한데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리고 그 TV 토론회가 법안 소위가 있는 날 잡혔다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 의원이 출마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지난 26일에 도저히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출마를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예. 네,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까지 갔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갈등 구도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그 아까 전해드렸던 대로 당장 실내 마스크 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싸우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수위가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전해드리면 청와대 이전 과정을 나열한 다음에 그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군 주요 지휘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합참의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그러자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문을 내서 강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을 못 지켰다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기됐죠? 네, 법상으로는 원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법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법정 그 청문 시한이 지난 26일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청문회도 25일과 26일 양일간이었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틀 연속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예. 지난 26일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불참했고요. 대신에 양당에서 강병원 의원하고 배진교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정하자고 요구를 한 건데 결국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아까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 전해드렸지만 예를 들어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이런 페널티나 강제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고 결국 민주당이 청문회를 제대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도 안 했으니까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열리게 됐군요. 네.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요 씨. 네, 이번 주 기온이 좀 들쑥날쑥해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습니다. 주 초반에 서울이 28도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16도 선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부산이 17도, 광주 18도, 강릉, 대구는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 예보가 있는데 양은 적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도 낮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상쾌합니다. 다만 오전에 중국에서 다시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내일 전국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아침에 더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6.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오늘 정오 무렵에 나들이 차량들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현재 가장 긴 구간에서 막히는데요. 잠원에서 서초, 죽전부터 수원 사이 지나기 어렵고요. 동탄 부근에서 남사, 다시 입장부터 천안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옥산 부근과 남청주부터 주감 휴게소, 그리고 대전부터 비룡 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논산 전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와 차량터널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1,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일죽 부근 그리고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차가 많고요.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 구간 정체입니다.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반대 순천 방향은 창원 부근에서 북창원까지 6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조각의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자, 정의당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4시 본회의에 참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성표 던지기로 결론이 났습니까? 이미 그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대해서 예, 찬성하기로 입장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수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합의안에 정신에 맞는 법안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박 의장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는 민주당이 그 안 된 안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은 처음에는 반대였었죠.
네,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때 반대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때 가지고 찬성하게 된 그 변화하는 과정이 뭡니까? 민주당 안은 사실 일단 수기 기간 없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사 공백 우려나 또는 경찰에게 전체 수사권을 다 줬을 때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논의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최소한 수사기관 통제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이나 그리고 일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범죄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안을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께 정의당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8가지 안으로 중재안을 내셨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의 의총에서 사실은 이제 추인받은 상황인 거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정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당제에 대한 필요성도 이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진짜 정치적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 지도부들이 만나서 합의한 안을 의총에서 거부당해서 다시 재논의한 경우는 있어도 그건 많죠. 의총까지 추인받은 사항을 국회 내의 논란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번복하고 재논의하고 파기한 경우는 초유의 일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방선거용이고 검찰 달래기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검찰개혁 문제로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지방선거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 오더 정치한다고 상당히 맹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핵심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또 그 얘기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추동했고 그러면 이게 오더 정치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도 전에 오더 정치가 시작된 거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방선거용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쪽 여론이 더 높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 이 안에 대한 여론이 반대가 한 10% 정도 더 많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검수 완박을 원하시는 국민들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론이 저는 일부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 얘기한 바로는 실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동의는 훨씬 더 높거든요, 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어디가 유불리할지는 가봐야 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제 국회의장의 합의안, 중재안, 그래서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의 역할 설명 들었고 그 합의안 이후에 지금 수정된 안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게 합의안하고 같은 정신이라고 판단하세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조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합의안 내용에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검찰에게 남겨줬던 6대 범죄 중에 그러니까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이번에 경찰로 이관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는 남겨두기로 했는데 조문을 작성할 때 이제 삭제하고 부패 범죄, 선거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6대 범죄 등 이렇게 해놨더니 예.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하고 예. 다른 범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악용해서 예. 다른 범죄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등을 빼고 중 이렇게 한 거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렇게 해서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등 대신에 중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그 범위로 제한을 해놓은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합의사항 위반이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예, 어쨌든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단일하고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게 줬는데 예. 이번에 그 법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치 사건이 아니라 기소 사건으로 또 조금 더 제한을 둔 거죠. 제한을 더 강화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을 등으로 그리고 기소 사건이 아니라 원래 합의한 대로 송치 사건으로 법안을 바꿀 것을 주장을 했고 양당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해서 중은 등으로 그다음에 기소 사건은 송치 사건으로 원안대로 다시 합의를 했고 수정안을 민주당이 낸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안의 정신을 구현했다 이 말씀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거는 애초에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좀 완전히 빠졌다.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합의 사항에는 이제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6개월 안에 중수청 등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입법하고 예. 그리고 1년 후에 중수청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국민의힘이 이 합의안을 이제 깨고 법사위 내에서 이제 실랑이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설치도 안 된 국가기관을 명시해서 부칙으로 다는 게 말이 되냐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 일차적으로는 법사위에서는 안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예. 중수청 설치 등 필요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어제 운영위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켰고 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치되지도 않은 국가기관을 부칙에 넣는 방식은 책하지 않되 실질적으로 중수청을 만들기 위한 사개특위는 만들기로 법을 지금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아마 상정될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붙여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요즘 인수위분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인수위분들이 이러시니까 아직 취임도 안 하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투표가 현재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국가의 안보나 외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예. 무엇보다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예. 최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2018년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개정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예. 이거 완전 코미디죠. 예. 헌재 판결에 따라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반대해놓고 왜 이제 와서 법도 안 바꿔놓고서는 하자느냐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자체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혼소 대상 주체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 설립할 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위헌 소송했는데 패소했잖아요. 예. 그때도 영장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예.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 수사를 확대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거죠. 예.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예. 반대하는 논리들을 자꾸 퍼뜨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사개특위 구성 이거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의 정치 현안들인데 먼저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 정의당도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예. 이를테면 부동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실제 수입 물품이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관세청의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목록,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예. 다 후보가 비동의하거나 배우자가 비동의해서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를 검증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때도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동의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서 인사청문 요청서에 특이사항 없음, 별건 없음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달아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내는 거거든요. 국회에. 예. 그래서 그럼 특이사항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달라고 한 건데. 예. 인사검증 때 제대로 한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 고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 1000여 건이 넘는다. 다른 민주당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500건도 안 됐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소연하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공직을 떠나시고 한 7년여가 넘는 세월 동안 민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요청하고 요구해야 될 자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직이 계속 계시던 분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들께서는 이제 주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이 너무 지금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 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러면 민주당 그동안에 제출 안 한 것 중에 민주당 의원별로 한 건씩만 요청할 때니 그거는 제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자료 제출이 잘 부족하다 그래서 연기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기된 기간 안에 그래서 자료가 왔어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까지 추가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의원들도 얘기했고 조호영 위원장께서 또 그렇게 요청을 좀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지금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문회 일정만 연기해 놓고 정작 그 기간 사이에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마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도 청문은 아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스타 개입 여부 문제, 그다음에 김앤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명이 없으면 사실은 인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청문회는 갈 것이고 그 가운데 몇 가지 핵심은 검증이 안 되면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첫 조각 명단에 대해서 정의당은 제일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현재 있어서는 저희들이 후보 지명을 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6대 기준, 그래서 부동산 투기, 성 관련 문제, 부모 찬스, 그다음에 비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부처의 능력, 그다음에 협치를 과연 가능한지, 예. 이 6대 기준을 놓고 예.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좀 아까 언급하신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4명은 이른바 데스노트입니까? 이미 지명 철회를 요청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그런 입장을 취한 걸 보통 언론이 데스노트라고 쓰고, 네네. 또 실제로 임명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지명 철회나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들이 낙마한 경우들이 있어서 예. 언론에 데스노트라고 붙여주셨는데, 뭐 저희들은 데스노트라기보다는 저희 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들을 우선 발표를 한 거죠. 자, 지방선거 얘기로 가서 정의당은 지금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뭐 어느 정도 공천하고 계신가요? 거의 저희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 확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후보 발굴을 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예. 지역은 대표단이 유인받은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전략 공천하고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예. 후보 공천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몇 곳이나 내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8군데인데요. 예.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은 다 낼 예정에 있고 서울은 서울시 의원을 했던 권수정 후보가 출마를 하고요. 인천은 전 정의당 대표였던 이정미 전 대표가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여영국 대표는 경남도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예. 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공천도 이제 다수 이루어질 텐데 이번 지방선거 정의당의 목표는 뭡니까? 역시 대선을 힘겹게 치렀기 때문에 또 힘겹게 치렀지만 또 정의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정의당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전현직 대표단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초 의원들을 다수 당선시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앞으로 활동과 외연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서 기초의원 다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경수 전 지사, 심지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거론되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예. 작년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석방된 지 얼마 안 된 분을 또다시 사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죠. 신천블루스의 건널 수 없는 강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손 내밀면